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주식 얘기를 좀 더 중점적으로 다뤄볼까 합니다. 왜냐면 일론 머스크가 주식을 팔았기 때문입니다. 원래대로라면 팔지를 말았어야 되나요? 자, 많은 테슬라 유명 팔로워들이 이제는 Are you done selling? 묻죠. 끝났냐고. 이제 판 이유는 트위터 인수 자금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강제적으로 이게 들어올 때를 대비해서 그럴 수 있죠. 지금 일이 일사천리로 지금 법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만약 거기서 지게 되면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좀 유리하다 할지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이머전시 펀드 차원에서 팔았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직접 Is it important avoid of emergency sale of Tesla stock? 그러니까 나중에 그때 닥쳐서 확 파는 것보다 지금 파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팔았다라는 건데 판 날은 8월 5일, 8월 8일, 8월 9일입니다. 그래서 주식이 5일간 보면은 지금 제가 기록한 당시로 이제 마이너스 7%를 찍었는데 5일 동안 기가 막히게 8월 5일 날 팔고 쭉 내려갔죠. 8월 8일 날 팔았을 땐 별 영향이 없었습니다. 8월 9일에도 역시 파니까 좀 하얀 곡선을 그렸죠. 지금 보는데 주식시장이 조금 지금 스타트를 하고 좀 그냥 좋은 편은 CPI 지수가 좀 낮게 나와서인데 이래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한 겁니다. 왜 주주총회에서 사람들이 배당해라 바이백 안 하냐,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도 이렇게 하죠. 미국은 참 주식시장이 투명하고 견제와 나름 완벽하진 않지만 그리고 주주 좀 친화적인 다른 어떤 나라의 주식시장보다도 그런 것을 이번 기회로 저도 느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상당히 굉장히 잘 하고 있지만 이렇게 자금줄이 이분한테는 테슬라가 거의 유일합니다. 테슬라가 메인 파켓이고 테슬라 없으면 이분은 거의 사업을 확장을 못합니다. 이게 정말 저는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테슬라를 그래서 엄청 키워줄 거라고도 생각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왜 파는 거에 대해서 주주들이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주주가 팔게 되면 주식이 내려가죠. 근데 물론 저는 오늘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지만 전체적으로 그럼 뭐 테슬라가 진짜 극단적으로 생각하실 분이 또 계실까봐 그러진 않다라는 거죠. 일론 머스크의 지배력은 지금 로이터에서 계산을 해보니까 한 15% 언더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총 팔아서 지금 less than 1 year에 지금 32 빌리언 달러를 그냥 그냥 시장에 던졌는데 요번에도 판 쉐어가 7.9 밀리언, 8 밀리언 쉐어니까 결국 돈으로는 7 빌리언 달러 가까이 시장에 지금 환율은 뭐 9조 원인가요? 거의 9조 원 넘게를 시장에 폭탄 투하를 하니까 이게 주주들한테는 직접적으로 타격이 오죠. 다시 한번 그래서 이거는 악재가 맞는데 지배력이 떨어졌냐? 그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인사이더가 그래서 17% 정도, 레리 앨리슨이 별로 변동이 없는 거 봐서는 친인척이나 우호군들을 합치면은 한 17%가 15% 언더로 지금 갖고 있고, 다른 기관들을 보면은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뱅가드 그리고 블랙락, 이거 다 자산운용사죠. 은퇴자금 6% 좀 넘고 5% 좀 넘기 때문에 여전히 대주주의 위치는 확실하나 뭔가 돈이 확실히 필요하니까 팔겠죠. 지금은 이머전시 펀드라고 하는데 이거 블룸버그가 예측한 대로 가고 있어서 요거는 블룸버그가 맞아서 좀 씁쓸하다. 일론 머스크는 계속 돈이 필요하고 그때 뭐라 그랬냐면 트위터 살 것 같지 않다라고 그랬거든요. 트위터를 핑계로 뭔가 자금을 마련하려는 모습이 강하다라는 게 그때 기사의 논조였는데 지금까지는 그대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래서 견제가 필요한 거고, 일론 머스크 역시도 전형적인 미국의 CEO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근데 기업 운영은 엄청나게 잘 하고 있고 간을 굉장히 잘 보고 있고 신기하게 아주 고점에서 정확히 던지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CPI 지수가 좀 낮게 나올 거를 예상해서 주식이 고점에 갈 것 같은 거를 본인은 미리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원자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빠삭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5만 가지 사업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누구보다도 이것에 대해서 빨리 알 수 있는 위치입니다. 다른 CEO들 대비해서 CPI를 더 일찍 로머티어를 직접 관여하기 때문에 그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기가 막히게 고점에서 던지는데 이건 주주들한테 피해가 좀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비판적인 견조를 조금은 오늘은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큰 그림에서는 큰 영향은 없지만 이거를 참 막기가, 그러니까 배당해라 이런 것들들. 충분히 주주 입장에서 왜 사람들이 그런 거를 지난 주주총회 때 그런 걸 얘기를 했고, 세금도 정부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는 그게 이루어지는지도 잘 알 수 있고, 그러니까 딱 그 판에 맞춰서 시대와 그 균형에 맞게 따라서 법도 제정되고 주주들도 견제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돈이 필요하니까 눈치 봐서 요럴 때 그나마 올라갈 때 팔아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지금 그런 모습의 형국이라고 할 수 있죠. 팔지 않았으면 주식이 더 올랐을 텐데, 그래서 주주 입장으로 이거는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황을 보니까요. 한 가지 더. 그럼 이 판돈을 뭐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일론 머스크가 그래서 다른 회사들이 아마 자금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보유한 회사들이 있는데, 아직 거기가 상장이 안 됐죠. 스페이스X가 엄청나게 지금 잘하고 있죠. 잘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로 잘하고 있냐면은 2분기 우주에다 날린 언매스를 따져보면 압도적 1위입니다. 이거 단위는 킬로그램이고요. 15만 8천 킬로그램을 넘게 우주에다 올렸습니다. 압도적입니다. 2등이 중국 공기업인, 사실상 중국 정부가 소유한 CAS인데 거기가 3만 8천 킬로를 올렸거든요. 그거 좀 넘게. ULA, United Launch Alliance, 여기가 13,000km를 올렸습니다. 진짜 스페이스X의 위력이 어마무시하고, 여기 재미났던 건 Korea Aerospace Research Institute, 카리도 있습니다. 여기만 확대해보면 한 201km, 여기는 거의 미비하죠. 그러니까 스페이스X가 엄청 잘하고 있지만 이 회사가 상장이 안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나사와의 관계 때문에. 그러니까 스타링크만 뚝 떼가지고 지금 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는데, 일론 머스크가 그런 면에서 참 뛰어난 게 많은 정말 유망한 스타트업들을 본인이 갖고 있거든요. 그걸 조기에 상장해버리면은 꽃을 피기도 전에 문제가 생길 여지가 굉장히 큽니다. 일론 머스크는 그 타이밍도 칼같이 알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리고 상장을 하라고 투자자들은 엄청 압박을 합니다. 기존에 지금 투자하는 기관들이 당연히 엑싯을 하고 싶어 하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휘둘리게 돼서 회사가 꽃을 피기도 전에 잘못되거든요. 일론 머스크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런 데서 테슬라에서 돈을 빼다가 투자하는 게 아닌가라는 게 제 추측이고요. 물론 그런 스페이스X나 보링 컴퍼니, 그리고 뉴럴링크 이런 회사들이 뭐 상장을 하게 되면, 특히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테슬라 주주들한테 프리미엄을 어느 정도 주겠다라는 걸 트위터에 밝혔지만, 그래도 가장 큰 이득은 일론 머스크가 본다. 그러니까 주주로서 그 이익을 최대한으로 같이 쉐어하고 싶지만 이런 거에 속수무책이다라는 거. 일론 머스크를 이길 수가 없죠. CEO는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일개 주주가 대항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X에 대한 프리미엄을 받는다고 하지만 그렇게 클 것 같진 않고요. 이 회사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투자하려면 롬바론의 그런 펀드라든지 아니면은 여기 직접 취업하셔서 스탁 옵션을 받는 게 사실 그게 제일 크죠. 큰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묘하게 요 균형자 사이에서 일론 머스크가 최대한도로 자금을 현 시장에서 지금 끌어내고 있다라는 점. 그러면서 자기 지배력은 떨어지지 않게, 그렇지만 주주로서 어느 정도의 약간의 데미지는 생겼다. 요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관들의 포션들도 굉장히 다이버스해져서 일론 머스크가 주식을 좀 털었어도 지배력이 떨어지진 않는데, 어쨌든 주식을 내리는데 기여하셨으니 이것에 대해서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현재로서 나중에 뭐 조금 뭐 프리미엄 받아서 뭐 그런 여러 가지들로 일론 머스크가 의견을 밝히지만 이건 속수무책으로 당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배당을 하고 바이백을 하라라는지, 그런 주주총회에서 일론 머스크에 대한 압박, 그런 것들을 여실히 느낄 수 있었고, 이게 판이 균형적으로 저는 그냥 지켜볼 뿐이라는 거죠.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 속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측이 불허한 사람인데. 하지만 지금까지의 모습은 역시 그 블룸버그가 예측한 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는 게 그렇게 된 거고, CPI 지수는 지금 얼마 전에 몇 시간 전에 나왔는데 다행히 꺾여서, 특히 코어 CPI는 5.9%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소강이 돼서 지금 월스트리트의 반응은
나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레이스를 올리는 게 이제 먹혀 들어가고 있고 스몰 배럴에서 이겨가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자꾸 리세션에 이제 아니라고도 하는데 굉장히 그런 두려움이나 압박이 있죠. 장기적으로는. 테슬라 같이 정말 미래가 여전히 유망한 기업에 대해서는 이게 참 그걸 맞추면은 제가 회사를 열심히 다니진 않겠죠. 그걸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신밖에 없으니까요. 이게 꺾이더라도 누누이 얘기하지만 나중에 그 버스 떠날 때를 또 정확히 타는 거는 굉장히 힘들어서 그렇지만 한편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요 기업이 아닌 회사들에 대해서는 주식 비중을 줄여보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봄직은 한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저는 테슬라 주식을 한 주도 팔진 않았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떠나는 버스를 잡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저는 제 스탠스는 여전히 장기 투자입니다. 이제 다른 테슬라의 뉴스들은요. BYD마저도 지금 기가베를린에 들어가는 모델 Y 배터리는 BYD가 공급하는 걸로 지금 리포트가 밝혀졌습니다. 이로써 테슬라는 거의 탑5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 공급 업체들을 발 아래 두는 전 세계 유일무이한 기업이 됐습니다. 이런 서플라이 체인의 다양성 때문에 아주 다이버스가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차후 미국 보조금에 대응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요. BYD 배터리는 중국제지만 기가베를린에 파는 차에 있어서는 별 영향이 없죠. 그리고 중국 판매량이 준다고 이것도 댓글에 남겨주셨는데 그리고 댓글 주식 판다는 것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게 됐고 다시 한번 대주주가 파는 거는 기분이 영. 그건 어떤 회사든지 다시 한번 역사적으로나 모든 사례를 보더라도 데미지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 판매량이 좀 줄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듯이 공장 업그레이드 하느라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리고 뭐 BYD를 어떻게 생각하냐, BYD에서 제가 많이 얘기를 했었죠. 뭐 자동차의 성능이나. 그래서 그건 나중에 또 좀 더 좀 업그레이드된 확 눈에 띄게 날만한 게 나오면은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고요. 그러나 지금 뭐 판매량이 BYD가 뭐 이번에 이겼다고 하는데 여기 로이터 기사에도 나오듯이 BYD의 절반 이상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입니다. 진짜 전기차는 아직 테슬라 수준은 아니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공장을 업그레이드해서 테슬라가 주당 22,000대를 뽑으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 전에 17,000대였거든요. 6월까지는. 22,000대면은 결국 이번 업그레이드로 달을 거의 88,000대면 여기서 더 밀어내서 그러니까 달마다 10만 대씩 뽑는 거를 아마 머릿속에 염두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야지 공장이 좀 셧다운 되거나 이러면은 100만 대 수준이니까 제가 그때도 계속 한 공장당 100만 대씩 뽑을 것 같다라는 게 보인다고 이미 옛날부터 제가 그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크게 조금 내린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크게 우려할 장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좋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앞서 주식 얘기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세미 얘기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서 세미 트럭을 500마일짜리를 올해부터 판다고 그럽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전에 얘기했듯이 이게 슈퍼칩 공짜까지 심지어 이제 켈리 같은 데서는 텍스 보조금 이번에 개정안에 너무 많은 돈이 이런 커머셜 클래스 A 트럭에 투여가 되니까 이건 너무 크다라고 판명을 한 거죠. 역시 테슬라는 보조금을 빼먹는데 귀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이 최대한으로 발휘되는 폭에서 그러니까 어제 그런 3나 Y도 결정할 것이고요. 역시 세미 트럭도 저렇게 크게 보조를 해주는데 놓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여전히 테슬라가 보조금을 쏙쏙 빼먹으려는 근데 이제는 회사가 너무 커졌고 환경이 다양해졌기 때문에 근데 궁극적으로 본인의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보조금을 10분 이용한다. 그리고 그럴 만한 능력이 되는 회사다라는 걸 이번 세미 트럭 출시를 이제 딜리버리 한다니까 여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